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에 시민대표 470여 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백지화 계획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공론위에서 신고리 5호 6호기에 대한 정부의 공사 중단 조치는 부당하다,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6대4로 내렸습니다. 이 6대4의 비율의 스코어가 나오는 데는 그동안 20대, 30대를 대표하는 시민들이 처음에는 원전 반대로 방향을 잡았다가 이 거듭되는 토론 과정과 설명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나서는 생각이 공사 중단은 안 된다 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 그런 6대4 스코어의 큰 이유였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진실을 알게 되면은 판단이 달라지고 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원전 백지화 계획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전 백지화라는 헌법에 어긋나고 사실에 어긋나고 과학에 어긋나고 국익에도 배치되는 이런 잘못된 정책이 시작된 그 출발점은 사실은 하나의 연설이었습니다. 연설. 그 연설은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토론도 거치지 않고 국민과의 토론도 거치지 않고 느닷없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원점은 이 문제의 연설입니다.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말한 기념사입니다. 이 기념사에서 원전을 백지화 하겠다는 논리적 근거로 내놓은 글들이 이게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과학과 맞지 않아요. 허위도 있습니다. 왜곡도 있습니다. 과장도 있습니다. 이런 연설, 진실되지 않는 연설을 기초로 정책을 펴는데 그것을 정권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연설을 한번 다시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값싼 발전 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되었습니다. 이것은 틀립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의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은 세계가 공인한 것입니다. 가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방사능 유출 및 피폭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원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어떻게 안전성이 후순위로 밀렸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안전이 후순위였으면 사고가 많이 났어야죠. 인명사고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말은 기술 불모지에서 눈물겨운 투쟁으로서 오늘의 원자력 발전 산업을 이룩한 애국자들, 그 수많은 애국자들, 과학자, 기술자, 정책 전문가, 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종의 폭언입니다. 환경단체 대표도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고 했는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석탄, 석유 발전보다는 이산화탄소를 거의 내뿜지 않는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적당하다는 것은
세계적 정설이 되고 있고, 따라서 지금 다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붐이 세계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무시한 연설이었습니다. 연설은 계속됩니다.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진도 5.8, 1978년 기상청 관측 시작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23분이 다쳤고 총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지진으로부터 한국이 안전하지 않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도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경주 대지진이란 말은 이것은 굉장한 광자입니다. 대지진이란 말이 붙으려면 보통 수만 수십만 명이 죽는 지진에 그렇게 붙입니다. 동경 대지진, 고베 대지진, 당산 대지진.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죽은 지진이었습니다. 경주에서 있었던 것은 물적 피해밖에 없었어요. 다시 연설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온 나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 복구에 총 2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 노심 멜트다운이라고 그러죠. 용융, 멜트다운, 녹았다는 거죠. 멜트다운 사고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방사능이 바깥으로 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368명이나 죽었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나중에 설명에 의하면은 그 지방에서 다른 데로 피해간 사람, 소개된 사람들 중에서 발생한 일반적 사망자, 뭐 병사를 했다든지 하는 일반적 사망자를 일본의 언론이 보도한 것을 이 연설문 쓰는 사람이 원전 사고 사망자로 이렇게 둔갑시킨 겁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뜻인데, 아니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어떻게 대통령 연설문에 팩트 체킹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더구나 가공할 사태는 이런 연설을 기초로 해가지고 원전 백지화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에 근거해가지고, 과장에 근거해가지고. 자꾸 이 지진을 강조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으로 난 게 아닙니다. 지진이 일으킨 쓰나미가 낮은 데 설치한 발전기의 가동을 정지시킨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자력 발전소는 발전기가 높은 데 있어가지고 그런 쓰나미로부터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이미 설계되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가상적 상황을 지금 설명합니다. 연설에서. 특히 고리 원전은 반경 30km 안에 부산 248만 명, 울산 103만 명, 경남 29만 명 등 총 38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도 130만 명으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km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운동가가 부풀려 가지고 사람들을 원전 공포에 떨게 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가상을 합니다. 이건 그냥 공상입니다. 공상으로 보시면 되죠. 안전한 고리 원전하고 사고를 낸 후쿠시마 원전을 같이 비교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말이 아니죠. 대지진이 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한국과 수시로 나는 일본을 같이 비교해서
위험성을 강조하면 안 되죠. 극단적 비유법입니다. 이것은 극단적, 일어날 수가 없는 극단적 비유법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포심리를 심어주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원전은 안 된다, 원전은 위험하다 라는 선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수준의 연설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선동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은 환경운동가도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일종의 국익을 자해하는 행위죠. 문 대통령의 일방적 원전 백지화 선언은 원자력 발전소를 국가 에너지 전략의 중심으로 놓고 지난 50년 동안 추진해온 국가 정책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적흥적 연설 한마디로 무너뜨린 것으로서 이것은 직권남용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은 잘 짓고 있던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불법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이미 1조 6천억 원이 나간 공사고 공정이 30%에 이르렀습니다. 이것도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의사가 진단도 해보지 않고 암 환자로 규정을 해가지고 마취를 시키고 배를 가르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나마 다행히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대표단이 공사 중단은 안 된다 하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그것은 그거고 원전 백지화 계획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멀쩡한 사람을 암 환자로 몰아가지고 배를 갈랐더니 역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빨리 그 배를 다시 꼬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체면 문제라면서 멀쩡한 위장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장을 자르는 겁니다. 원전 없애는 것은. 국가가 불법 선동 거짓을 정책 수단으로 삼아 국익과 국가 예산이죠. 국가 예산을 축내면은 이것은 그 책임 공직자에 대해서 민형사적으로 처벌해가지고 처벌하든지 응징하든지 배상하게 하는 게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선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으로 생긴 1,000억 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국가가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산업부 장관 이 세 사람이 물게 해야 합니다. 공사 중단이 단순한 정책상의 무슨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이 책임 있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직권남용. 왜냐?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직권남용이 되거나 국고손실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임기 중에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지만은 민사책임은 아마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한국 원전이 위험하다, 한국 원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렸습니다. 그것도 거짓말로서. 예컨대 최신형 원자력 발전소 관련 기술은 완전히 국산화가 돼가지고 미국의 승인이 필요 없는데도 산업자원부가 나서가지고 미국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외에서 지금 수주 활동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 원전 공사 중단은 이렇게 해서 재개가 되지만은 그보다 더 큰 국익과 국고 손실 행위는 원전 백지화 계획을 강행할 때 발생할 것입니다. 수백조, 수천조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김정은이도 국가 중추산업의 폐기를 이런 식으로 지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만약 즉흥적으로 반도체 및 휴대폰 사업은 지속적 환경 유지에 방해가 되므로 앞으로 폐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따라가야 합니까? 느닷없이 원전 폐기하겠다는 이야기나 반도체 휴대폰 사업 폐기하겠다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국가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사태로 가면은 불법적으로 허위에 기초해가지고 국익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에게 이번에 발생한 1,000억 원의 국고 손실을 개인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이 국민운동이나 제소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공직자가 법도 무시하고 사실도 무시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막대한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끼쳐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집권당이기 때문에, 촛불 혁명 세력이기 때문에 죄를 묻을 수 없고 배상을 받을 수 없고 몽땅 국가가, 즉 국민이 이들이 끼친 손해를 부담해야 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